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한덕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덕수, 이 사람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한덕수를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은 저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참 탄핵이 안 돼요. 그죠? 지금 3탄핵 얘기가 한참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이 세 명을 다 날려야 한다. 3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지난주쯤에 이 3탄핵이 추진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애매하게 갑자기 이 탄핵이 중단된 느낌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탄핵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분명히 거기서 통과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없던 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다들 답답해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탄핵을 뒤로 미룬, 특히 한덕수 탄핵을 뒤로 미룬 것의 이유가 참 애매해요. 이것을 두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민주당 내에서 누가 반대를 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설왕설래가 오갑니다. 그래서 누가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취재를 조금 하다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덕수 탄핵을 막은 것은 사실상 김앤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김앤장이 한덕수의 탄핵을 막았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앤장하고 한덕수하고는 원래 인연이 있죠. 한덕수가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김앤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주로 미국 쪽 이쪽의 클라이언트들이 한덕수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역할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한덕수와 김앤장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앤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바로는 김주현 민정수석만 해도 김앤장을 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뿐만 아니에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도 계속 김앤장과 연관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많은 것이 뭐 딸내미가 거기 인턴을 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심우정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카카오에 무슨 위원인가 무슨 무슨 일종의 준법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구성 자체가 김앤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더라. 결국에 카카오의 이 사법 리스크를 막아주기 위해서 심우정의 동생과 김앤장이 뭐 합세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와 김앤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윤석열의 이 법정 전략, 윤석열의 법정 전략도 김앤장이 짜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 그런 의혹들도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주현을 두고 김앤장이 이 윤석열 운동에 깊숙하게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한덕수를 구명해 주는 것도 김앤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덕수를 띄우는 거는 김건희였는데 자, 띄운 한덕수가 계속해서 대권 주자로 날아갈 수 있게끔 가장 결정적인 타격이 탄핵인데 이 탄핵을 막아준 게 김앤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 한덕수는 지금 탄핵하고도 남는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것만
두 건입니다. 하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시간 끈 거, 이거 위헌이라고 결론이 났죠. 두 번째, 지 멋대로 이완규 등 헌법재판관 2명을 지 멋대로 임명한 거, 이것도 위헌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두 개예요, 두 개. 둘 다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한덕수는 당하고도 차고 넘치지요. 자, 이런 상황인데 한덕수는 지금 대권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라는 게 나와요. 나 진짜 위헌을 2개나 저질렀는데, 그것도 대표적인 것만 2개를 저질렀는데 대망론이라고? 미쳐도 작작 미쳐야지. 이거 완전히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닌가요? 그런데 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한덕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꼴불견이란 말이 이럴 때 나오지 않나 싶어요. 진짜 꼴불견이에요. 참, 아유. 물론 지금 한덕수의 대망론,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은 이미 꺾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한덕수의 4월 춘몽, 헌재에서 시작해서 헌재에서 제동 걸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국무총리로 복귀를 해서, 그래서 한덕수 대망론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지 멋대로 마구 폭주했죠.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의 이 폭주를 딱 제동을 걸어버렸습니다. 한덕수의 대망론은 헌재에서 시작해서 헌재로 끝났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덕수 대망론이 흔들거린다는 얘기도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이 행보에 따라서 한덕수가 이리쿵 저리쿵 흔들리고 있다는 거, 뭐 이미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한덕수 대망론은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에 대해서 제동을 걸 때마다 출렁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한덕수는 이제 대망론 이런 거 별 의미 없어요. 여전히 일부 언론에서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치권 전체의 공통된 분석은 이제 한덕수는 끝났다야. 다행스럽죠. 정말 다행스럽죠. 특히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 먼저 이게 한덕수가 갑자기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그래프는요, 여러 SNS와 커뮤니티에서 한덕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거론됐는가, 이것을 수치화한 겁니다.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 유튜브, 그 다음에 트위터 등에서 한덕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론되었느냐, 뭐 그것을 수치로 하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한덕수에 대한 거론이 제일 많이 됐을 때가 4월 8일입니다. 그리고 한덕수에 대한 거론이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4월 16일입니다. 둘 다 헌법재판소와 관련이 되어 있죠. 특히 4월 16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의 이 폭주를 스톱시킨 바로 그날입니다. 4월 8일은 한덕수가 이완규를 비롯한 헌법재판관 2명을 지 멋대로 임명한 날이고요. 4월 16일은 한덕수가 지 멋대로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준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헌재가 살리고 헌재가 죽인 게 돼버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한덕수는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미 여론에서도 보면 한덕수는 어림없다라는 여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덕수의 고향이 전북이라고 하죠. 본인은 뭐 서울이다라고 우기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전북에 연고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북 지역의 민심을 살펴보면 한덕수 어림도 없어 라는 그런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대망론이라고 하지만 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한덕수는 7%밖에 안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38%인데 한덕수는 7%예요. 이 7%가 한동훈하고도 똑같고 홍준표하고도 똑같답니다. 그래서 7% 3명이 나온 거지. 1위는 공동 1위인데 7% 가지고 대망론이라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미 한덕수 출마로는 국민들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3분의 2가 한덕수는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한덕수 대망론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덕수 꿈을 못 버린 것 같아요.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묻습니다. 외신이죠. 외신 기자가 물어요. 야, 덕수야, 너 출마할 거니? 그러니까 한덕수가 노 코멘트. 아직 결정 안 났다. 요랬답니다. 무슨 노 코멘트야. 이미 끝났는데. 웃기는 놈이죠. 아직까지 헛꿈에서 깨지 못한 겁니다. 일장춘몽인데 아직 그 춘몽에서 깨지 못한 것 같아요. 춘몽에서 깨지 못한 이유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덕수가 12%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다는 거야. 홍준표는 7% 나왔고 김문수가 6% 나왔는데 한덕수가 12% 나왔단다. 이것 때문에 한덕수가 여전히 꿈을 못 버렸다는 얘기도 있대요.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덕수와 김문수와 홍준표는 7%로 동률입니다. 그런데도 한덕수는 내가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5%나 상승했어. 5%나 상승했어. 똑같지만 그러니까 나 대망론 그대로 갈래. 뭐 이런 얘기도 한다는 모양입니다. 참,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착각도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노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노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한덕수의 이상한 생각을 부추겨주는 놈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라고 아십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50%에 달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를 발표했던 그 아시아투데이. 예. 그 고성국이가 뭐 주필로 있다는 아시아투데이. 그 아시아투데이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나 봐요. 한덕수가 지지율이 28%에 이른다. 뭐 이런 그런데 이 여론조사 어디서 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곳에서 했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이 조합은 지난번에 윤석열 지지율이 40%네 50%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조합이죠. 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 자료를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한덕수가 이런 자료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글쎄 이런 자료에 고무가 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획성, 의도적으로 한덕수를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태균식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운명을 계속 걸려고 한다. 놀랍습니다. 대선 주자로 계속 거론돼야지 본인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선 이후에 뭔가 다른 꿍꿍이를 꾸는 걸까요? 돈벌이가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덕수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요. 대선이 앞으로 43일 남았습니다. 이제 12시가 지나갔으니까 42일 남았어요. 42일 동안에 한덕수가 국무총리 그만두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출마를 해가지고 국힘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고 이게 42일 동안에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국힘당이 일단 경선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 경선 단일화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는 훌쩍 지나야지 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면 한덕수가 그 이후에 단일화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대선 임박이야. 선거운동 기간 직전에 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끈덕지가 없어요. 그리고 대선을 하든 뭘 하든 돈과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돈과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그게 공적 조직, 그러니까 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당에 의존을 하려면 한덕수는 지금쯤 국힘당에 입당해서 같이 경선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못 하잖아요. 이미 끝났어 그거. 그러니까 못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따라서 한덕수 대망론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실현 가능성을 두고 대망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에 다른 꿍꿍이를 위한 연막 작전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솔직히 한덕수 출마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이미 한덕수 대망론은 물 건너 갔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시아투데이 같은 데서 한덕수를 띄우기 위해서 바득바득 우기고 있지만 많은 언론들이 한덕수 대망론 아유 끝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한덕수는 여전히 자기가 대통령 나갈 것처럼 아니 지가 현직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인터뷰로 이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지가 뭔데? 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임시관리자잖아. 임시관리자. 임시관리자가 지가 무슨 왜 이런 인터뷰를 합니까?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심지어 지금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설치고 있어요. 지가 임시관리자인데 무슨 지가 방위비 협상을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임마 지금 미쳤어. 대통령 놀이에 지금 한껏 부푼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한덕수가 대통령 나가려고 그러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이제 대통령 나갈 수 있는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한덕수가 출마를 한다면 그 엄청 무리한 스케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에서 지금 선출될 국힘당의 선거 대선 후보 이 대선 후보와도 글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보가 한덕수하고 단일화하라 그러면 단일화 하겠어? 나라도 안 할 것 같아. 오히려 한덕수 보고 너 물러나라고 할 겁니다. 국힘당 대선 후보는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지가 국힘당 대선 후보가 돼. 하지만 한덕수는 국힘당 대선 후보 쪽에서 손을 내밀지 않는 이상 자기 돈과 자기 조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쓸 돈과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간은 향후에 뭐 홍준표가 됐든 나경원이 됐든 그 국힘당의 대선 후보 편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정리를 하면은 한덕수가 대선에 나갈 가능성은 없어.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 지가 대선 후보가 될 것처럼 저러고 나서고 있죠. 제가 볼 땐 저것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지가 대선에 나갈 것처럼 자꾸 연기를 피워줘야지, 그래야지
탄핵을 안 당할 수 있다. 그래야지 지가 무슨 짓을 해도 탄핵 안 당한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아울러 그렇게 지가 좀 설쳐줘야지 나중에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난 다음에 돈이라도 벌지. 게다가 지금 한덕수는 미국 쪽 인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쪽 인맥으로 김앤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는 자기 몸값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짓을 한덕수가 하도록 언제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될까요? 이 새끼가 지금 대통령 놀이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서스름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헌법재판관을 지 멋대로 임명하기도 하고 갑자기 지가 뭔데 왜 미국과 관세 협상 심지어 방위비 협상까지 한단 말입니까? 방위비 협상 이미 다 끝났어요. 국회 인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지가 지 멋대로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한다고? 도른 새끼죠. 이렇게 하더라도 지가 탄핵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또 지가 몸값을 띄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탄핵 안 당할 수 있다. 참 이게 탄핵 안 당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탄핵 안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아울러 이것이 돈벌이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한덕수하고 또 관련 많은 데가 론스타 아닙니까? 아이 참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한덕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익을 해치는 매국노나 다름이 없어요. 자,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탄핵밖에 없어요. 한덕수는 지가 탄핵 안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또 탄핵을 안 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대통령 놀이, 대통령 후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헛짓거리를 스톱시키려면은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꽤 많이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면서 한덕수를 탄핵하자 이게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4월 16일에서 18일 사이에 한덕수 탄핵안이 상정이 될 예정이었어요. 심지어 그동안 탄핵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던 정성호 의원까지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고 박지원도 탄핵 쪽으로 넘어오는, 탄핵 찬성 쪽으로 넘어오는 뭐 그런 분위기까지 감지가 됐습니다. 이대로 밀고 가면은 한덕수는 탄핵되는 거였어. 그런데 막상 의원총회를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들이 나와요. 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왔길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그러느냐? 제가 자료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화면을 보시고 말씀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어줬죠.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나 헌법에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사면타를 맞아서 현실적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네. 김한규 의원의 JTBC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한덕수 탄핵이 왜 좌절됐느냐?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 한덕수를 도와주는 거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도와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 때문에 탄핵이 중단됐다. 한덕수는 탄핵 당해서 그 탄핵 당한 거 가지고 그걸 무기 삼아서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다. 그래서 한덕수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 의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탄핵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저는 김한규 의원의 얼굴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김한규 의원, 예, 얼굴 표정 어떻든가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자, 여기 쭉 보실게요. 여기서 보시면, 예,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여드릴게요. 본인이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고 통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화의 관세 분쟁을 본인이 해결하고 약간 구국의 영웅처럼 딱 나타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바람에 김이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2명을 무리하게 임명을 했죠. 그래서 혹시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탄핵을 하면 통상교섭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반미 세력인 민주당이 맡고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간파를 하고 탄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어줬죠.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나 헌법에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주는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사면탈을 맞아서 현실적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김한규 의원이 아주 즐거워하죠. 아주 아까 이 말하는 이 뭐라고 제가 설명해야 될지 참 그런데 한덕수는 탄핵을 당하면 그걸 빌미 삼아서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간파한 민주당이 탄핵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웃죠. 근데 그 웃음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웃음이죠. 한덕수가 꼼수를 부렸지만 내가 그걸 간파했어. 그래서 우리 거기 안 넘어간 거야. 하하하 어때? 뭐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죠? 일단 김한규 의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확신이 정말 답답하고 황당해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덕수 탄핵은 무산이 된 겁니다. 김한규 의원이 했던 저 얘기, 저보다 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얘기가 오갔겠으나 결국에 저 주제가 먹힌 겁니다. 의원들한테. 자, 한덕수한테 우리가 안 넘어갔어요. 탄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그 말을 할 때 김한규 의원의 표정 여러분 기억나시죠? 본인이 대단히 통쾌해하고 있어요. 그죠? 한덕수가 이상한 짓을 했지만 우리는 거기 안 넘어갔어. 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크크.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자, 제가 이제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규 의원이 다른 의도가 아니라 정말 본인은 한덕수의 꼼수를 지가 간파해서 그 꼼수를 무산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철저하게 속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한규 의원을 딱 보는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김현장이구나 라고 생각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의원이 김현장 출신인 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예. 결국 김현장한테 결국 이번에도 우리가 놀아놨구나.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멈칫거릴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를 김현장에서 만들어 조성을 한 겁니다. 김한규 의원이 아주 떳떳하게 저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런 말이 나오기까지 뒤에 로비는 얼마나 거셌을까. 저런 식의 여론 조성이나 분위기 몰고 가는 분위기 몰이
여론몰이 이런 게 얼마나 거셌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덕수를 탄핵하면은 한덕수의 대선을 도와준다. 제가 볼 때 전혀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핵을 당하면은 대선 못 나갑니다. 공무원을 못 합니다. 그런데 무슨 탄핵 당하는 것이 한덕수의 꽃다발이 되고 훈장이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탄핵 발의가 되고 탄핵 의결이 되는 그 사이에 한 2, 3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사퇴하면 되지 않느냐. 자, 그 사이에 사퇴하면은 탄핵 당한 게 아니죠. 탄핵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그럼 그거를 대선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 못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가 탄핵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용, 어떤 정치적인 활용물로 쓸 것이다라는 말은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지나친 상상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지나친 상상을 철석같이 믿는 거야. 이렇게 되려면 이 얘기가 단순히 김한규 의원 같은 사람, 김한규 의원한테서 나와가지고는 이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네, 그 배경에는 김앤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한규가 이렇게 분석한다더라 하고 김앤장에서 이렇게 분석한다더라. 무게가 차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합해보면 결국 한덕수 탄핵을 무산시킨 것은 김앤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한덕수는 우리 국익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방위비, 관세, 심지어 LNG까지. 이 LNG는 제2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권 사업이 결국에는 한덕수가 과거 미국에 있을 때 무슨 통상교섭본부장이나 통상대사 요런 거 하고 있을 때 미국 쪽에서 쌓아뒀던 인맥, 그 업체들과 관련이 있다라고들 하죠. 결국 지금 한덕수는 탄핵이고 뭐고 이런 거 막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갖다 붙이고 장식물을 갖다 붙이지만 실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지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클라이언트들한테 최대한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자기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또 오래 남아있어야 되잖아. 더 오래 남아있으려니까 탄핵을 당하면 안 돼. 탄핵 안 당하려다 보니까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였어요. 니들 나 탄핵하잖아? 그럼 나 말이야 대선 나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런 허세를 부린 거예요. 근데 그 허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거야. 그리고요, 한덕수가 아무리 지가 날고 기어봐,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서 이재명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꺾어요. 오히려 지금 한덕수를 그대로 둠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처리해야 될 난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당장 트럼프가 야 한덕수가 약속했는데 라고 하면 어떡할래? 자, 일부에서 여전히 떠들고 있는 한덕수 대망론, 이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